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어제 다들 투표하셨나요? 이렇게 선거 전부터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약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이렇게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부동산 투자 방법 모두 챙겨가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걸로 부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로는요 070-5143-7902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분당 까치마을 4단지 네. 롯데 성경 아파트 27평형을 지금 10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좀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드렸어요. 아, 네. 지금 분당 까치마을 4단지 롯데 성경 아파트 27평형을 10년째 꽤 장기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더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매도 타이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표님, 지금 이곳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뭐 이거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 탈 때를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요. 네. 그 옮기더라도 이렇게 분당을 떠나진 않으려고요. 아, 분당을 떠나지 않고 그럼 거주 목적으로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왜 그러실까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분당에서 분당으로 지금 이 물건에서 다른 물건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유하시고 굳이 타이밍을 잡는다면 한 2년 뒤 이렇게 좀 잡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 분당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포인트를 잘 짚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 잘 잡으려면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물고기 놓쳐요. 그러면은 좋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분당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집중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세단장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분당에서 용적률과 대지 지분들이 넉넉해가지고 앞으로 세단장 했을 때 미래의 가치를 품고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교의 변화를 한번 주목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판교는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분당은 베드타운이에요. 두 개가 서로 합쳐지면은 파급력이 되게 뛰어나고 특히 분당이 큰 수혜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포인트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래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인데 자, 지금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물건을 보시면요. 지금 롯데 성경이잖아요. 네네. 예, 롯데 성경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이 넉넉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분당은요. 리모델링만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리모델링도 되고 나중에 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요.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건적으로 포인트를 찝는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구미동에서도 제일 가격이 좀 나가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자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판교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미금역이 있거든요. 미금역이 4월 달에 신분당선으로 더블 역세권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더블 역세권의 의미를 넘어서는 게 뭐냐. 자,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자리와의 연결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제1테크노밸리랑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앞으로 제2테크노밸리가 내년에 만들어지면은 1,200개의 일자리들이 이쪽 수요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3 테크노밸리도 계획이 되었고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용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일자리 수요를 흡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어떤 물건이라는 거죠. 미금역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자리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 전환하면은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가져가시는 게 맞고 너무 오래 사셔서 굳이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내년에 아마 이제 제이테크노밸리에서 한 1,200의 일자리가 들어오고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거 한 2, 3년 정도를 더 바라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면서 수익률 더욱더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용산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용산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25평짜리랑 네. 용산 문배동의 KCC 웰츠타워 주상복합 35평짜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상담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는 25평형, 그리고 네네. 용산구 문배동의 KCC 웰츠타워 아파트는 주상복합형이고 지금 35평형 중에 어느 게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대표님, 어떤 쪽이 더욱더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거주 및 투자라고 하셨는데 어느 네네. 정도의 거주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거주는 신랑이 그 광화문 쪽에가 직장에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요? 공무원이신가 봐요. 아니고요. 네. 네네. 예, 그래서 그 5년 이상을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5년 이하로 가져가실 거예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요? 네. 5년 이상의 실거주 목적도 포함된 거고 아기는 있으세요? 아니에요. 신랑이랑 저 둘이. 아, 두 분이 있으세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5년 이상 가져갈 거면 한가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5년 이하로 거주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은 투자와 네. 거주 목적을 포함하면은 KCC가 맞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을 가고 싶다면은 저는 한가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 네네.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용산은 정말 그 입이 아플 정도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시죠? 네네. 예.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서울시 업무 계획을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는 서울의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1등이었어요. 목표가. 근데 2018년도에 업무 계획도 보니까는 여기에서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용산을 꼽고 있고 그중에 국제 업무 지구와 포함된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17년도 업무 계획이 없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8년도에는 용산을 신중심지, 강남하고 여의도와 그리고 도심뿐만 아니라 용산도 신중심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용산 자체가 중심지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용산을 선택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용산도 용산의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딱 이 물건 두 개로만 한번 볼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용산에 KCC랑 그다음에 한가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한가람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KCC가 여기 이제 삼각 지역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KCC 같은 경우는요. 공원 가깝고 그다음에 입지 최소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캠프킨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국제 업무 지구랑 일반 상업 지역들 일자리가 형성된 데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입지는요 호재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걸로 KCC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주상복합이라서 그래요. 일단은 지금 4년에서 5년 이전까지는 신규 아파트라서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주상복합은요,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약해요. 그래서 10년 전까지 가져가려면은 주상복합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10년 이상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려면은 한가람이 일반 아파트로서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지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한강 맨션이라든지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한강 아파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덕계 공원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강과 연계성이 좋아지면은 주거 환경은 여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영향력도 받을 수 있고 일반 아파트고. 그래서 저는 거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요.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 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가람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추천을 하길 한가람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네. 그 매수 타이밍 지금도 괜찮은지. 매수 타이밍을 네. 제일 짧은 타이밍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마스터 플랜이 조만간에 나올 거잖아요. 네. 일단은 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해가지고 소유권을 다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번 그 하반기가 되기 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은 올해 안에 매수 타이밍을 늦어도 좀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실 건지 보유 기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저 동대문 전농동 아파트 지금 매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 미송이요. 아, 네. 지금 매도하시고자 하는데 매도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네, 신성 미소 지금 30평대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 지금 동대문구 전농동의 신성 미소지움 30평대를 매도하시고 싶으신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대표님, 매도 타이밍 언제쯤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네. 뭐 청량리 좋아진다고 해서 전화도 많이 와서 혹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거든요. 집은 이거 한 채세요?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좀 더 가져가세요. 아직 음식을 하는데 음식 완성이 안 됐어요. 좀 더 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청량리는요. 호재가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남은 언제나 1등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요. 되게 예전에는 예전에도 상담할 때 청량리에 살고 싶은 사람 하면은 손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청량리에 살고 싶은 사람 손 든 사람이 생겼어요. 그만큼 진보했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근데 그 진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청량리역이 있어요.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BC 노선을 들어와서 광역 쪽 교통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는 분당선이 연장이 돼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KTX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서 상업지역 개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자, 호재가 큰데 아직까지 지어진 거냐? 아니에요. 일단은 GTX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건물의 높이는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요. 여기 동부 청과시장도 이제 개선이 되고 3구역, 4구역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전농 답심리라는 주거시설 자체도 개선이 돼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역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주거를 담는 그릇도 개선되고 주변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가격이 반영되어서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비해서 3억 이상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여력이 음식이 다 안 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호재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지금 크레시티 같은 경우는요. 한 9억 정도 중후반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보다 세대수가 훨씬 작은데 지금 1년 차 되었고 호가는 거의 레미안 크레시티랑 비슷하게 나와요. 아직 거래는 잘 되진 않는데 1년밖에 안 돼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가격이 비슷하다는 건요. 여기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이 청량리역 호재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데
지금 신성 미소지원 같은 경우는요.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기존 아파트예요. 지금 7억대인데 저는 8억 정도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삼고 매도 타이밍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 가져가세요. 최소한 3년 네.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호재가 있으니까 누리세요. 네, 이렇게 결론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연락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입지, 호재 정말 많은데요. 저희 지금 문자로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4410님께서 용인시 기흥구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부대표님, 지금 이곳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동백지구거든요. 동백지구는 용인은요. 신분당선과 분당선 GTX가 연결되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거주하기에는 최고의 지역인데 일단은 투자하기에는 그러한 투자의 연관성이 있는 호재들이 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거주용으로 가져가실 때 투자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거주로는 괜찮지만 투자로는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어요. 이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확인해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6.13 선거 이후 부동산 변화 전망이란 주제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걸로 부대표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투자 컨설팅이고요. 장소는 리얼PS 세미나장. 그리고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부대표님 어떤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인가요?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 이후에 우리가 선거 이전에 가져가 있는 투자 전략하고 선거 이후에 가져가 있는 투자 전략이 전혀 달라요. 이유는 특정 당이 집권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들을 좀 섬세하게 좀 꾸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맞춤형으로 조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면은 1:1로 대면 상담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는 오셔서 좋은 정보들, 좋은 방향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부대표님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이걸로 부대표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저기 성북구의 석관동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에 무언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에 그리고 주택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련한 물건이 그런 물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성북구 석관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일단은 물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위치는 6호송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165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준공은 올해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지는요 18.3평방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38.8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6층 중에 3층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입지 여건을 볼게요. 지금 건물 위치를 보면요. 상월곡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장이 뉴타운이 있고 장인 뉴타운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보시면은 한쪽은 이제 뉴타운이 진행되는 지역이고 한쪽은 뉴타운이 해제되어서 재생 사업으로 엎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해제가 됐든 안 됐든 여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는 석계역에서 올라가면 강운대 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 GTX까지도 연결되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위치 위쪽으로 장인 뉴타운의 이주 수요에 대한 호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문 희광 뉴타운의 호재들도 같이 더불어 있고요. 6호선에 학교 라인들이 연결돼서 풍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위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북구의 상위 계획들, 생활권 계획이라는 상위 계획들을 보면요. 지금 이 위치, 건물이 위치가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서 보시면은 6호선입니다.
6호선은 고려대뿐만 아니라 한예종까지 학교를 연결하는 구슬깨기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변 대학과 대학의 문화거리들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소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상위 계획의 법령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생에 대한 수요들도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호재를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입니다. 일단은 임차 수요입니다. 방금 말했던 학교의 수요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한예종과 동덕여대, 고려대까지 갈 수 있고요. 광운대까지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외대, 경희대, 성신여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등 주변의 학교들에 대한 좋은 임차 수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들을 담아두시면은 이 수요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이주 수요입니다. 자, 이주 수요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강남이 이주 수요를 분리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걸 지자체에서 구분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유는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멸실되면은 수요는 작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주 수요가 몰리면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격의 오름세를 이주 수요를 통해서 그 호재들을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통 개선입니다. 보시면은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간접적으로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여기가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호재 자체가 작은 호재가 아니고 큰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호재에 대한 역량이 가격 상승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교통 개선의 두 번째는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입니다. 자, 공원이 되고 그러니까는 환경의 프리미엄과 그리고 도로의 프리미엄이 함께 갖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되어서 연남동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그 분당에도 그 덮개공원을 이용해가지고 가격들이 주변에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공원화되는 부분들이 가격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호재의 3가지를 품고 있는 물건들 특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18.3, 그다음에 실사용은 38.8이고요. 6층 중에 3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2억 3,500 매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임대가는 전세로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3천밖에 되지 않는 소액으로 서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포인트 정리 3가지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임차 그리고 이주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향후에 가격 상승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통이 개선됩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그 호재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포인트인데요. 서울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느 곳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수혜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니까는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이건록 부대표님께서 선정해 오신 핫한 지역 성북구 석관동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준비해 오신 분은요, 오늘 리얼피에셋 이건록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